스토리 시장경제. 복지병을 이겨낸 칠레. 세금은 사회를 빈곤하게 만든다. 칠레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빨랐던 국가입니다. 1820년대 퇴직 군인을 위한 연금제도를 도입했고, 이후에는 공무원과 국영기업들도 연금제도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1924년에는 블루칼라 위주의 노동자 사회보장기금을 창설했고, 1925년에는 사부문 피고용자 사회보장기금과 공공부문 및 언론인을 위한 국가사회보장기금도 창설했습니다. 정부는 급진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개입도 강화했습니다. 1970년에 집권한 아옌데 정권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함께 팽창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73년 칠레의 물가는 600%가 넘게 치솟았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25%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참담함을 면치 못했습니다. 1972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1973년에는 더욱 심각해져서 마이너스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칠레의 경제 성장 정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발전의 과정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과 과도한 정부 개입이 칠레 경제를 급속히 악화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아옌데 정권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유재산을 국유화했고 소득 재분배를 추진했습니다. 모든 경제 분야의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심지어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아옌데 정권의 개혁은 칠레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전은 1973년에 찾아왔습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옌데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것이죠.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칠레 대통령에 취임했고 본격적인 칠레 개혁에 나섰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피노체트 정권은 정부 기구를 축소하고 정부 지출도 줄여나갔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특권적인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난립하던 사회보장제도는 단일화했죠. 또한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연금을 민간 주도의 적립식 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칠레의 연금제도는 파탄 직전에 있었습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있었지만 지급되는 연금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만 갔고 칠레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재정은 꾸준히 악화되었습니다. 피노체트 정권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득의 10%를 개인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하고 장애보험과 생명보험을 선택하여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했습니다. 특히 연금을 적립액과 수익률에 맞추어 지급하도록 해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이는 개인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었고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연금기금 운용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연금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한 칠레의 연금 개혁은 실제로 칠레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간 연금 제도를 도입한 뒤로 칠레의 총 저축률은 높아졌습니다. 1982년 1%까지 추락했던 저축률은 1989년 이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축이 늘어난 만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칠레의 연금제도 개혁은 국가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퍼주기식의 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칠레가 기존의 공적 연금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 엄청난 재정 손실은 물론 경제 파탄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책이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고 재정이 넉넉할 때야 걱정이 없겠지만 문제는 경제가 위축되고 재정이 부족할 때에 발생하죠. 세계에서 으뜸 가는 복지 국가라 하더라도
방만한 복지 정책을 지속하다가는 경제 위기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며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